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 거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해설 듣겠습니다. 예비역 장성입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왜 위협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핵을 개발했을 때 핵무기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그 핵무기를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필요한데 예. 그걸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B-52와 같은 폭격기. 과거에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이제 그 폭격기를 이용해서 원폭을 투하한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ICBM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쏘아 올리는 것인데 북한은 이제 그 두 가지는 사실 뭐 핵폭격기는 북한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것은 사전에 노출이 되고 ICBM 같은 경우도 아직 역량이 아직 미흡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전에 탐지가 가능한 그것이지만 또 한 가지의 운반 수단이 이제 SLBM 이 바다에서 이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쏘아 올리는 운반 수단인데 예. 이것이 이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SLBM이군요, 그게. SLBM. 그러니까 수중에서 발사하는 ballistic missile 그래가지고 SLBM이라고 그러는데 SLBM이 가장 우리가 그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사전에 탐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사전에 탐지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위성이라든지 각종 정찰 자산을 가지고 예.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억제력이 떨어지고요. 네. 또 발사해서 그걸 포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타격하기 위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예. 이 미국, 일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위협에 안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겠군요. 것이죠. 지금 그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잠수함 그렇죠. 발사 탄도미사일이 이걸 북한이 개발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직은 완전히 개발을 해서 전력화됐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아가 기술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러시아에서 1950년대 만들어서 한 40년 쓰다가 90년 초에 이제 무기를 폐기하는 그 폐선을 북한이 도입을 했습니다. 골프급 잠수함 3,000톤급 예.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일종의 역설계라고 얘기하죠. 역설계를 통해서 잠수함 전체적인 건조뿐만 아니라 이 SLBM을 발사하기 위한 수직 발사관에 관한 그런 기술들도 아마 어느 정도 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이라는 것 저것을 들여와서 북한이 그것을 다시 개발한 거군요. 리모델링한 거군요. 예, 그걸 이제 뜯었다가 다시 조립했다 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나름대로 역설계를 해서 예.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골프급은 배수량이 이제 거의 3,000톤에 가깝고요. 예. 발사관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21이라고 하는 SLBM 저것도 사거리가 한 1,420km 날아가는 예. 그런 미사일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포조선소에서 발견된 그 북한의 신형 잠수함, 네. 그 잠수함에 과연 이렇게 골프급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수직 발사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데 네. 대체로 지금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이 신형 잠수함의 크기가 이 골프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고 예. 기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 그것이 대략 한 77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한 10m 정도 길이가 짧다. 그다음에 함교의 크기도
골프급과 지금 신형 잠수함을 비교해 봤을 때 함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발사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 기술 개발, 신형 잠수함의 건조 이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이 가시적으로 발사관을 장착을 해서 실제 SLBM을 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성 사진 찍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8 노스라는 아주 미국의 권위 있는 그 연구 웹사이트가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이걸 숨기려고 하다가 사진이 찍힌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겁니까? 아마 북한이 이게 정말 자기들이 무기의 위력을 높이고 기습 효과를 달성하려면 최대한 은폐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상당히 보안과 비밀이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도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의 정찰 위성으로부터 포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신형 잠수함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제 우리가 세 차례 핵실험도 했고 예. 그다음에 ICBM을 포함해서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바다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코앞에 왔다. 예. 따라서 우리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육자 회담도 뭔가 자꾸 조건을 걸어서 회담 열지도 않고 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이즈를 하는 거군요. 우리 아마 이런 거 있다 이제. 그런 무력 시위의 네. 가능성이 아마 담겨져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 대륙을 날아가서 미국까지 타격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거니까 미국을 겨냥하고 다분히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한반도 입장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이 잠수함 쏘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북한은 북한의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격이고 공격 중에서도 기습 공격입니다. 기습 공격에 가장 유리한 무기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우리 해안이나 우리 후방으로 침투를 해서 예. 거기에서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90년대에 보시면 네. 96년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상어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예. 그 2년 후에 묵호 앞바다에서 또 북한의 그 6호급 잠수정이 침투하다가 우리에게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2010년 바로 4년 전 우리 천안함을 폭진시킨 그 잠수함이 바로 연어급입니다. 예. 이 잠수함들이 우리 해안에 침투를 해서 공작원을 수송을 한다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우리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고 특히 SLBM 우리 그 능력을 강철 서신 쓴 그 옛날 주사파 대북 김용환 씨도 잠수함 타고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잠수함을 타고 와서 거기서 은밀하게 다시 타고 돌아가는 네. 그런 형태로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잠수함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잠수함에 공을 들이는군요. 돈도 그렇습니다. 많이 쓰고요. 이미 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아. 이미 그 잠수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기 보시면 도표에서도 보십니다만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거의 한 5, 6배 정도의 그렇군요.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더 큰, 더 위력이 좋은 그런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핵무기를 탑재한 핵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보통 다른 미사일도 막 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그 당연하죠. 잠수함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른 형태 어떤 탄두 뭐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를 실으면 화학탄이 되는 것이고 네. 뭐 여타 재래식 무기를 실으면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잠수함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부산 앞바다라든지 대한해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사격을 한다든지 또는 유사시에 부산이나 이런 곳에 기뢰를 부설해서 미국으로부터 증원되는 병력이 못 들어오게 차단한다든지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아, 것이죠.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까? 뭐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로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 전력은 또 우리 잠수함 전력으로 카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적으로는 13이지만은 네. 일단 우리도 20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 해서 지금 잠수함 전력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LBM이 전력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형이 전략 지형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키일 트레인이라든지 또는 KAMD와 같은 것도 현재로서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 미사일에 대한 대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SLBM이 가시화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거기에 추가되는 전력과 전략이 예. 함께 대비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유의해서 아마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성묵 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